Saluton! Bonvenu alla YouTuba curso de Esperanto, Expressa Esperanto Parto Du. Mi estas 신영규. 안녕하십니까. 에스페란토 유튜브 강의 속성 에스페란토 요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담당 신현규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 2부죠. 1부랑 2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2부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부를 업로드하고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댓글로는 이제 많이 있진 않고, 카카오톡으로 이제 길게 얘기를 주고받은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한두 마디, 제가 단답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단답으로 드렸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게 좀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대만도 질문, 그리고 이제 코점은 카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카이, 그리고 질문, 그리고 레스폰도, 답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파트 2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요? 글쎄요, 에스페란토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게 기본 목적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유튜브가 성공을 해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1,500씩 버는 이제 그런 유튜버가 되는 것을 꿈을 꿀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네, 제가 에스페란토의 역사를 모두 아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제 유튜브를 즐겨 보는 사람으로서 유튜브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돈을 못 버는 컨텐츠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돈을 벌기 힘든 컨텐츠에 해당합니다. 차라리 제가 에스페란토 사전을 먹으면서 막 간장을 뿌리고 이런 기행을 한다면 모를까. 근데 이런 교육 컨텐츠로는 이제 그렇게 되게 어렵고요. 목적은 이렇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을 위해서인데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근데 맞죠? 이 유튜브라는 게 시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저와 이제 배우시는 학습자분이 같은 시간에 있을 필요가 없고요. 또 공간도 그렇죠. 같은 공간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의 강의들은 이제 시공간이 일치를 해야죠. 그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해달라고 선생님한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이제 다른 과목들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저 빼고 다 이해하는 것 같을 때 있죠. 나만 모르나 하고 이제 다 수업 끝나고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따로 물어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유튜브로 강의를 하는 방식은 모르면은 바로 커서를 뒤로 해서 다시 들어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설명이 더 부족하면은 이제 따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번 설명한 것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기존에는 이제 이런 구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사가 있고요. 교구, 이제 교육도구죠. 대체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 그리고 이제 학습자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그게 있어야죠. 같은 같이 있을 공간, 카페든 동아리 방이든, 아니면은 소모임 할 수 있는 곳이든, 아니면 강의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강사랑 학습자는 같은 공간에 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식을 다 뽑아내려면 강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강사가 부족하면은 학습자가 이 교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큰 언어들, 중국어, 일본어, 영어, 아니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거는 이제 학원이 있죠. 근데 심지어 이제 프랑스어나 독일어 같은 언어, 메이저 언어에 속하는 언어도 지방으로 가면은 좀 학원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많이 서울에 몰려 있는 편이죠. 수도권에, 아니면 큰 이제 지역 거점 도시들. 에스페란토는 말 안 해도 알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강사라는 개념을 어떻게 지어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 사회인들이 모여서 에스페란토를 공부하자라고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선생님을 초빙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초빙하는데 돈도 들고요. 그래서
해석자라는 개념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해석자는요, 남들보다 그 강의를 먼저 듣고 뭐 조금 더 공부를 해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적어도 오늘 제가 공부 내용이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해는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구가 있는데 여기서 교구는 바로 이 유튜브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발표자는 뭐 발제자라고도 하는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에스페란토의 명사를 다룬 유튜브 강의를 하겠다 하면은 이거를 쭉 정리를 해서 이제 발표 형식으로 소개를 하는 거죠. 강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걸 한 번 더 이 현장에서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학습자는요, 나머지들은 그 발표에 있는 예문들을 이제 받아 적는 게 되겠습니다. 예문을 공부해야 되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독학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은 독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스터디라든지 어떤 소모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댓글창이라든지 제가 이메일을 열어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이 스터디 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있죠. 강사가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데 강사가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비대면으로서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 없었는데 에스페란토계에서 이거를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이 유튜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차피 뭐 특히 초급분들이 하는 질문들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고 인간의 뇌가 다 똑같기 때문에 다 이제 똑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막 질문하러 왔다가 다른 분들이 이미 질문을 해서 해결된 질문이라면은 뭐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해석자들은 좀 그런 거 할 수 있고요. 해석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발표자가 해석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발표를 맡았으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질문도 받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질문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디자인 업계에서도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짧게 끊는 편집은 안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네, 안 합니다. 예, 지금 이 영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요즘 이제 유튜브로 지식을 많이 주고받죠, 사람들이. 근데 본격적으로 뭐 그렇게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많이 어렵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뭐 제 주변에 영상 편집을 하는 친구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강의 형식이기 때문에요. 교육 도구고 쭉 입말로 쭉 길게 말하는 것이 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매 프레임마다의 정보의 농도가 조금 낮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집중해서 5분, 10분 보고 있는 것보다 조금 편하게 20분, 30분 보는 게 더 좋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에스페란토 채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한 두세 컷? 아마 두세 슬라이드 정도 될 것 같기 때문에 한 편당.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정보 위주로 딱딱 한 뭐 3분, 5분 내에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도록, 네, 그 목적에 따라서 네, 이런 편집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건 약간 이제 AS를 해달라 이런 느낌이겠죠. 파르토 운으로 했는데 에스페란토가 안 튀어나옵니다. 계속하면 늘까요? 라는 질문합니다. 정답은요, 늡니다. 늘어요. 느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 다음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거 영어로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은. 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문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문하고 똑같은지 한번 보죠. 이름이 뭡니까? 또는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 둘, 셋.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거일 거예요. 아마 What's your name? 아니면 이제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될 텐데, 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your, 당신의죠. 앞에 문장에서 your가 나왔나요? 당신의란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문장을 말할 때 your를 넣었을 겁니다. 왜 넣었을까요? 왜냐면은 문장과 문장을 통째로 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물어볼 때 표현과 이거에 대한 영어 표현을 동시에 이제 매칭을 시켜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우리는요,
What's your name이라는 말이 있을 때, 문장이 있을 때 name이 뭐고 you가 뭐고 왜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만드는지에 대한 원리는 배웠지만 이름이 뭔가요? 라고 에스페란토로 말을 하고 싶으면은 그거는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문장 대 문장으로, 그러니까 표현을 알아야만 비로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르토 우누를 듣고서 나는 왜 에스페란토로 문장이 안 튀어나오냐라는 거는 조금 이른 욕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조금 빠른 거죠. 그 다음 이제 어느 수준이 목표인가요가 되는데, 수준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CFR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언어들끼리 이제 난이도 같은 거를 이제 호환시키기 위해서 되는 건데, 뭐 여러분들 많이 보는 시험들이 이 기준을 많이 따라요. 뭐 토익이나 토플을 이거로 이제 변환을 하는 뭐 그런 법칙도 또 있고, 한국어 능력 아니죠. 그걸 뭐라 하지? 토픽 한국어 시험 보는 거, 아니면은 그 일본어 시험 보는 JLPT라든지 그 중국어 시험 보는 HSK 이런 시험들도 다 요 기준을 따르는데요. 이 기준은 이제 A, B, C 아보 쪼가 있습니다. A가 제일 쉽고요. C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그 수준은 이제 1, 2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1, 2로 나뉘어서 초보가 1, 2, A1, A2, 그 다음에 중급이 이제 B1, B2, 그다음에 고급이 C1, C2 이렇게 됩니다. C2는 정말 잘하는 거에 되죠. 그 언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초급을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땜으로써 이제 B의 B1이나 B2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건데,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은요 이 A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에스페란토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A만 벗어나면요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막 흡수가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떤 교육에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서 뭐 책임질 영역은 이 A, 코에로, 케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주 올라오나요? 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럴 겁니다. 제가 이제 파르토 우누를 하고, 그 파르토 우누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제 멈췄는데, 이제 파르토 2는요, 편수는 10편 정도 생각을 하는데 조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제 올라갈 건데, 언제 올라가느냐 하면은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에 예약 업로드를 해서 아침 6시가 되면은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사바테, 라 레지오노, 치유 사바테, 매 토요일에 라 레지오노 강의가 에스타스 알슈티타 이미 이제 올라간 상태가 돼 있을 겁니다. 업로드가 된 거죠. 아시겠나요?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파르토 2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스 레비도.